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정부가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내놓은 K패스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출시 일주일 만에 100만 명이 넘는 이용자가 몰렸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좀 뭔가 주머니 사정 때문에 많이 아껴보려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미 120만 장 이상 판매된 서울시의 기후 동행카드를 쓰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 갈아타야 하는 건가, 내게 가장 맞는 거는 어떤 건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 그 K패스가 5월 1일부터 나온 네. 거잖아요. 근데 기존에 이제 기후 동행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가 뭐죠? 이렇게 여쭤보면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이제 기후동행 카드는 네. 서울시 관내에서 네.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일단 서울 시민이 아니시면,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면은 네. 일단 선택지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거지와 상관없이 서울시 안에서 그렇죠. 교통을 많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후동행 카드냐 이제 K패스냐를 선택할 수 있는데 네. 그 외에 이제 경기도라든지 아니면 지방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어차피 서울에서 통행하시는 게 아니니까 네. 그냥 K패스를 이용하시면 이제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차이는 이제 선택지가 있는 네. 서울 시내에서, 그리고 또 이제 서울시가 바로 인접 지역인 과천, 분포, 고양하고는 조금 협약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K패스를 써야 되나 이제 기후동행 카드 써야 되나 이제 고민하실 텐데, 네. 기후동행 카드는 정기권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한번 돈 지불해서 사놓으면 한 번 타던 100번을 타던 똑같으니까 네. 사놓고 안 타실 거면은 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거의 출퇴근이나 통학처럼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제 대중교통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정기권인 기후동행 카드가 유리하고요. 네, 그다음에 네. 이제 매일 타지는 않고 그래도 좀 탄다 하면은 이제 K패스를 이용하시는 게 편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K패스는 국토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코리아 K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고 네네. 전국에서 쓸 수 있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국토부 맞습니다. 거니까. 네네. 그 기후동행 카드는 이제 서울시에서 한 거니까 서울시 관내에 이제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사용하는 게 그렇습니다.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좀 쉬워질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런데 어떤 거를 선택하면 좋을지 조금 더 들여다보면 좀 약간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교수님께서 네.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왜 기후동행 카드가 됐었죠? 참 서울시가 작년 9월인가 그렇습니다. 9일 9월 10일인가 갑자기 딱 이거 하겠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다른 지자체들이 좀 깜짝 놀라긴 했었는데. 사실 논란이 많았는데요. 네네. 이제 국토부에서 예. 작년 7월에 이제 KPS를 발표를 했거든요. 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좋은 정책인 게 네. 이전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알뜰 교통카드라는 게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취지도 다 좋은데 좀 쓰기가 불편해요. 다 입력해야 되고. 네. 근데 이제 이거를 계승해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사용하기 편하게 하고 또 혜택을 넓힌 아주 좋은 제도였거든요. 네. 그래서 다 환영을 했는데 네. 갑자기 또 특히 수도권에 저희 인구의 반 이상 거주하시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서울시에서 KPS하고 상관없는 네. 정기권 방식의 네. 이제 기후동행 카드를 낸 거예요. 그래서 네. 사실 경기도나 인천시는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같은 생활권인데. 네. 그리고 이제 기후동행 카드라고 이름 붙인 거는 이제 실제로 그 코로나 시기에 유럽에서 또 대중교통 이제 할인 혜택을 하는 그런 패스들이 많이 생겼고 네. 또 이제 요즘 기후 위기 네. 이런 게 이제 중요한 이슈다 보니까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자. 라는 차원에서 이제 이름을 이제 기후동행 카드라고 붙였습니다. 자가용이나 이런 걸 많이 타고 다니면 그렇습니다. 탄소 배출돼서 지구가 뜨거워지고 하니까 기후 변화를 초래한다.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웬만하면 이제 그 대중교통을 타도록 하는데 그렇죠. 그러려면은 뭔가 유인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할인 혜택 이런 걸 주는 게
외국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우리도 그렇게 해서 기후 네네. 동행 카드란 이름을 붙였군요. 네. 근데 네. 이제 약간 이제 내부터 넌센스인 게 말 그대로 이제 기후동행 카드의 의미를 살리려면 자가용 이용자들이 이제 승용차를 버리고 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죠. 네. 네, 자가용 이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가 대중교통이 싸기 때문에 네. 요금이 부담스러워서 자가용 타지는 않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원래 또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용하시는 건데 지금 이제 정기권 방식이 결국 요금을 할인해 주는 방식이다 보니까 네. 기존의 대중교통을 이용하신 분들은 좋지만 자가 이용하신 분들은 요금 조금 깎아준다고 그래서 자가용을 뭐 저기 대중교통으로 그렇죠. 금방 바꿔 타진 않는다 그렇죠. 이거죠. 그리고 이제 또 패턴을 보면 서울 시내는 잘 돼 있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네. 자가용 이제 이용하시는 비율이 좀 낮습니다. 네. 실제로 많은 부분이 경기도나 인천에서 네. 서울 오실 때 자가용 비율이 꽤 높거든요. 네.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 사실은 조금 더 그 강조해야 되는데 서울시는 그렇겠네요. 조금 핀트가, 예. 기후 동행이란 말이 약간 좀 취지가 그렇죠. 무색하다는 네, 느낌을 네. 약간 받게 되네요. 그리고 한마디만 더 붙이자면 네. 이제 그리고 작년에 또 요금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서울시에 대중교통 요금을. 근데 대중교통 요금을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이라 그러면 왜 작년에 요금 올렸지? 그러네요. 그냥 올리지 않으면 되는데 그래서 아.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논란은 이제 뒤로 해놓고 네네. 시행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K패스하고 기후동행 카드하고 구체적으로 좀 비교를 해볼까요? 아까 네네. K패스는 그 이제 정액권이라고 하셨고요. 그럼 정액권을 사가지고 그 얼마 이상 그러니까 얼마에 사죠 보통? 이제 그 먼저 기후동행 카드는 이제 네. 정기권이니까 네. 이제 62,000원짜리와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네. 이제 65,000원짜리가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서울 따릉이 또 이용객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따릉이까지 포함하면 3,000원 더 내셔야 되고 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62,000원이고요. 네. 그다음에 청년 같은 경우는 좀 할인해서 이제 그 할인이 있기 때문에 좀 쌉니다. 예. 그래서 정기권 산 다음에 이제 무제한 이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이제 뭐 경기도나 인천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K패스를 이제 구매하시면 나중에 후불로 이렇게 환급을 해줍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카드 쓰는 것처럼 쓰고 나면 네. 한 달 후에 이제 해주는데 참 우리나라가 기가 막힌 게요. 그 경기도는 이제 경기 패스가 있고 인천 아이패스가 있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네. 굳이 따로 별도 가입할 필요 없이 네. K패스 가입하면서 자기 이제 거주지가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거든요. 아. 그러면 자동으로 경기 패스, 아이패스로 가입이 돼요. 네. 그러니까 네. 정말 편리하죠. 네. 그리고 이제 그 경기 패스, 인천 패스는 또 이제 아무래도 수도권에 이용객도 많고 상대적으로 조금 재정 여건이 그 이제 좋기 때문에 네. K패스는 한 달에 60회까지만 이제 혜택을 주는데 네. 이걸 풀어서 써요. 그러니까 60회 이상 써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어떤 게요? 경기 패스와 경기 그다음에 패스. 인천 패스와.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점도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30% 할인을 해주는데 네. 일반은 20%고, 근데 기본 K 패스는 이제 35세까지인데 네. 이것도 이제 연령도 높여가지고 39세까지. 그래서 어디가요? 그 경기 패스와 이제 인천 패스, 패스가. 인천 아이패스가. 네네. 네. 그래서 39세. 그래서 그 경기도와 인천시는 기본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K 패스에다가 자체적으로 좀 더 할인 혜택을 이제 넓힌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네. 지원 대상이 기후동행 카드는 이제 제한이 없고 네네. K패스, 경기패스, 인천 아이패스 이거는 19세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이제 맞습니다. 19세 이상인데 네. 또 거길 이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경기도나 인천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청소년 그 대중교통 할인 제도가 있었습니다. 연간 이제 제공하는. 네. 그래서 이제 KPS 혜택을 이제 못 받는 19세 아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있는 청소년 할인 혜택 이제 이걸 주기 때문에 뭐 따로 이렇게 그 어떤 뭐 혜택이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게 더 카드가 혜택이 큰지는 그 본인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일단은 뭐 서울 시민들만 고민하셔야 되고요. 네, 다른 분들은 뭐 그 교통형 카드를 이용하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선택의 이슈는 이제 서울 시내에서 생활권이 있으신 분들만 네. 좀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혹시 그렇지 않고 그 복합 생활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서울에 살고 직장이 수도권이거나 네네. 아니면 수도권에 사는데 직장이 서울이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케이스별로 좀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쉬울 것 같아요, 예. 교수님. 네. 근데 이게 참 그 교통인 카드의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제가 집은 이제 뭐 경기도 용인인데 네. 직장이 서울 시내예요. 네. 그러면
결국 이제 경기도와 서울을 잇는 이제 지하철 또는 광역버스를 타고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기후동행 카드의 혜택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기후동행 카드 혜택 대상은 서울 시내 시내버스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올해 초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김포, 그다음에 군포, 과천, 고양시하고 네. 이제 협약을 좀 맺어가지고 네. 거기에서 일부 이제 그런 그 지하철 관내 이용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김포시 같은 경우는 이제 김포 골드라인만은 그건 된다면서요.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사실 그 일부 이제 시고요. 경기도가 32개 시군인데 그 외 대부분에서는 사실은 경기도 살면서 서울 출퇴근하신 분들은 네. 주로 타는 게 광역버스, 광역철도인데 근데 포함이 안 된다는 안 되는 거죠. 반대로 이제 서울에서 또 이렇게 사시면서 경기도 인천에 또 직장 학교가 있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럼 또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하나 이제 좋은 제안을 하나 한 게 있는 게 뭐냐면 아무래도 광역버스가 비싸잖아요. 네. 이게 3,000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6,000원이니까 비싸죠. 엄청 광역버스 타러 가는 데까지 또 탈 그렇죠. 수도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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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하고 협약을 맺어서 인천 광역버스 정기권 하나 만들었어요. 아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네.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예를 보면 정말로 수도권 주민한테 중요한 건 네. 이제 비용이 많이 드는 서울과 경기 인천을 왔다 갔다 하신 분들한테 좀 혜택을 네. 많이 주셔야 되는데 사실 기후동행 카드는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안 가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아쉬웠던 게 만약 이런 정기권을 도입한다 생각했다 그러면 서울시 독립을 할 게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이 서로 협약을 해서 수도권 전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기권을 동시에 또 출시했다 그러면 네. 사실은 굉장히 유용하고 네. 또 자기 어떤 그 생활 특성에 맞게 선택이 가능한데 네네. 달랑 이렇게 서울에서만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네. 이제 기후동행 카드다 보니까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 거주지와 또 직장 또 학교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림의 떡입니다. 기후동행 카드가. 그러네요. 네. 자, 어쨌든 서울시 안에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이면은 당연히 기후동행 카드가 유리한 거죠. 그렇죠. 이제 그게 계산을 해보면요. 그냥 단순 산수입니다. 네. 이제 77,500원이 경계치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일반인 기준으로 예. 이제 20% 할인을 주니까 아. 내가 77,500원을 한 달에 쓴다. 네. 그러면 그 80% 하면은 62,000원이니까 네. 네. 그때는 뭐 K패스를 사용하는 서울 시민조차도 네. 기후동행 카드나 별 차이가 없고 똑같고요. 근데 네. 내가 예를 들어서 서울 시내에서 생활하시는데 한 달에 뭐 8만 원, 9만 원 쓴다. 네. 그럼 기후동행 카드가 더 유리하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네. 내가 뭐 한 4만 원, 5만 원 정도 쓴다? 네. 그러면은 이제 K패스도 유리하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서울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을 자주 돌아다닌다 하면은 그러면 K패스를 이용하셔야죠. 아, 네. 네. 그전엔 출발 도착 버튼 눌렀던 그 알뜰 교통카드가 네. 좀 불편했는데 불편했습니다, 이거는. 이게 훨씬 더 네네. 이제 편리해졌고 또 다양한 교통수단을 탈 수 있다는 점에서 네. 또 그 K패스가 네. 좋아진 거죠. 그런 면에서 서울 시민들 같은 경우 고민하지 마시고 네. 둘 다 사셔도 될 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자주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K패스는 뭐 요즘 다 체크카드 연회비 없는 것들 많이 있으니까 네. 사 두시고 그래서 뭐 지방 가서 이렇게 쓰신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정기적으로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울 시내에서 그분은 이제 또 K패스 외에 뭐 기후동행 카드 뭐 이렇게 하나 구입하셔서 네. 이용하시고 그래서 K패스는 그냥 기본으로 하나 구입해서 이렇게 앱 설치하고 가지고 계셔도 뭐 전혀 손해날 건 없습니다. 그럼 이거요. 얼마 전에 그 3월 말인가 그 네네. 개통됐던 GTX-A GTX. 그거는 어떻게 돼요? 그거는 K패스 혜택에 포함됐습니다. 포함이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아주 유용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네. 비싸잖아요. 4,450원이니까. 수원 동탄이 4,450원인데 엄청 비싼데. 근데 일반이 3,560원 그렇죠. 꼴이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청년은 3,110원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아 그걸 좀 생각해 보시면 네. 괜찮겠네요.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K패스가 좋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용하시더라도 네. 또 여기 스마트폰 앱에서 이렇게 편하게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K패스 하나 가지고 계시면 뭐 조금 쓰셔도 뭐 그 손해 볼 거 없고요. 조금 15배 이상 쓰시면 또 조금이라도 환급 받으시니까 네. 하나 뭐 그 가입하셔서 네. 앱 설치하시면 저는 손해 날 거 네.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직장하고 네네. 회사하고 이제 집이 좀 가까운 편이라서 네네.
좀 걸으면 가능하거든요. 한참 걸으면. 근데 이제 가끔마다 그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패스를 한 번도 가입을 해놓은 적이 없어요.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입해야 되는지를 교수님 한번 여쭤볼까, 오시면 아. 여쭤볼까 했는데, 네. 아까 그 신용카드, 뭐 체크카드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된다는 말씀이세요? 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인터넷에 네. K패스라고만 치시면 홈페이지가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정말 컴맹이신 분들도 거기 설명대로 한번 클릭 몇 컴맹 번 아니에요. 네. 몇 번 클릭하시면 네. 나오고 그다음에 또 이제 한 10개 카드 회사에서 다 상품 출시됐기 때문에 네. 자기 원래 뭐 주로 쓰던 카드사에서 하셔도 되고요. 네. 이것도 신용카드도 있고 또 체크카드 있으니까 네. 뭐 또 경쟁이 붙어가지고요. 네. 그냥 그 카드 이제 가입하시면 이 KPS 외에도 기본 또 이렇게 어떤 혜택들이 많이 주어집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손해 볼 거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카드사와 연동이 돼 있고 또 추가 혜택도 또 있고 막 그런가 그렇습니다. 봐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 환급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이제 네. KPS 환급은 네. 이제 그 기본적으로 15번 이상 이제 이번 달에 달별로 이렇게 이제 정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5월 달에 한 달 동안 썼더니 이게 네. 이제 제가 뭐 60회를 썼던 아니면 50회를 썼던지 간에 쓰고 나면 그 다음 달에 자동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체크카드 썼다 그러면 체크카드 나가는 계좌로 입금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기반의 KPS 썼다 그러면은 이제 신용카드 거기로 이제 다시 환급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런데 좀 이거를 짚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이 전체 그 취지는 정말 좋아요. 네네. 뭐 서울시민만 시민이냐 하면서 기후동행 카드 우리는 못 쓴다 이렇게 속상해하시는 지역민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이제 나중에 어떻게 확대되든 간에 일단은 이게 이제 실시가 돼서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로 시작이 됐고 이미 벌써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발급을 신청할 때니까 했다니까 굉장히 인기인데 네. 이 돈이 어디서 나오냐 이거죠. 네. 네. 예산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일단 교수님? 이제 KPS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중앙정부하고 국토교통부니까. 네, 국토교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자체하고 네. 50대 50으로 이렇게 그것도 이제 반반씩이에요? 네, 반반입니다. 복잡하네요. 네. 네. 왜냐하면 그래도 이게 사실은 진일보한 게요. 네. 지금 우리나라 이제 기획재정부죠.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서 우리 뭐 철도나 도로나 이런 거는 이제 건설은 해주는데 네. 도와주는데 운영비라 그러잖아요. 버스 운영하는 이런 운영비 같은 경우는 한 푼도 지원을 안 해왔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이런 KPS 도입하면서 그래도 이제 환급금의 반은 이렇게 국비로 이렇게 지원하는 거니까 네. 저는 진일보했다고 보고요.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의 KPS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조금 부자라 그래서 네. 한 40%만 이제 지원을 해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기후동행 카드는 순수하게 이제 서울시 거니까. 그러니까 서울시가 100% 감당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서울시는 보관은 사실 있는 게 네. 아시겠지만 서울시 버스는 이제 준공연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어차피 뭐 연간 이제 예전에는 한 3, 4천억씩 이렇게 보존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 따로 뭐 요금을 뭐 이렇게 기후동행 카드에 대한 손실을 네. 별도로 보존하는 의미는 없고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지하철 서울 메트로 같은 경우는 네. 조금 이제 부담이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뭐 코로나 지나면서 연간 뭐 1조 뭐 이런 정도 손실이 나오는데 네. 그렇지 않아도 서울 메트로가 너무 손실이 커서 작년에 이제 150원 올리고 또 네. 올해 150원 올린다 그래가지고 조금 숨통이 트나 있는데 네. 또 서울시에서는 서울 메트로에 대해서는 네. 이거 반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서울 메트로가 서울시 살아기는 하지만은 네. 굉장히 지금 머리 아플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 어쨌든 이게 기본 이 정도의 예산을 책정을 해놓고 하지 무한정 계속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계속 신청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지 지속 가능한 건지 이게 좀 의문점이 지금 이제 있어요. KPS 같은 경우는 올해 네. 이제 정부에서 한 1,500억 정도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이제 이용이 늘어나면 추가로 예산은 확보하겠다는 거고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재정 수준에서 그러니까 물론 커 보이지만 이거는 정책의 우선순위의 이슈지 저희가 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예산 규모는 사실 아닙니다. 지금도 이제 뭐 서울시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도 뭐 작년에 이제 버스 준공제로 한 8천억 정도를 보존을 해줬거든요. 네. 이제 근데 그런 걸 왜 우리가 허용하고 있냐면 그래도 이게 대중교통이 시민들의 발이니까 네. 요금을 일부 좀 낮춰서 네. 이렇게 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네. 이제 저는 이거는
재정적 부담보다는 과연 이제 사회적 합의가 이룰 수 있느냐의 이제 부분인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이번에 그 약간 전문적인 내용이긴 하지만은 이번에 이제 이런 KPS 방식이 굉장히 저는 그 바람직한 게 네. 그 기존에 우리나라는 원가에 비해서 한 60에 70% 정도만 요금을 받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100원이 원가라 그러면 60원만 내고 타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세금으로 메꿨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처럼 KPS 방식으로 돌아서면 요금을 아예 정상화시키는 거예요. 외국처럼. 아, 정상화시키고 시민들한테 환급해가지고 네. 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이제 이런 방식은 기존에는 같은 거 아닙니다. 아닌가요? 다른가요? 이제 국가에서 드는 비용은 다 같겠지만 네. 지금은 드는 비용 같은데. 같겠지만 네. 지금은 이제 그 국가에서 세금으로 버스 회사 그다음에 지하철 운송사한테 이렇게 통으로 돈을 크게 주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이제 운영기관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 너무 어떤 노력해가지고 그럴 이유가 사실 동배가 없거든요. 경쟁하는 그런 일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아 너희들 요금을 외국처럼 정상화할 거니까 너희들은 요금만 받아서 열심히 경영해.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시민들 부담 같은 경우는 시민들은 그 전에는 이게 원래 60원짜리인가 그랬는데 네. 알고 100원짜리였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국가에서 많이 타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환급을 해주면 그동안 내가 낸 세금 이렇게 쓰이는 걸 잘 알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실제로 직접 이용하는 사람한테 직접 지원을 하는 게 실제로 어떤 그 국가의 재정을 그다음에 세금을 명확하게 이렇게 그 쓰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뭐 이게 굉장히 큰 물꼬를 탔다. 네. 예, 그래서 이 어떤 이번에 KPS 방식의 이런 시스템은 굉장히 환영할 만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이런 점은 좀 포함되면 좋겠다 이런 점 있으시면 아까 그 네. 통합 지자체 간의 네. 통합 이 말씀도 하셨는데. 네, 그 지금 서울 시내 교통카드 62,000원인데 사실 서울 시내 버스는 뭐 1,500원 이제 1,400원이잖아요. 근데 광역버스 3,000원. 그러니까 네. 실제로 정말 부담 느끼시는 분들은 네. 경기도 인천에서 서울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실제로 전기권 같은 게 있으면 참 좋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서울 같은 77,500원이 이제 경계라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 한 10만 원 이걸 이제 제가 합의를 해야 되겠지만 네. 경기도나 인천에서 타시는 분들이 뭐 한 10만 원, 11만 원 정도까지 넘어가면은 네. 그 이상은 안 받게 그래서 이렇게 네. 상한을 정해서 한다든지 네. 그러면 실제로 정말로 그러니까 통합 그러니까 그다음에 통근 비용의 부담이 있는 그런 수도권 주민들한테 큰 혜택이 될 것 같아서 이런 네. KPS와 정기권을 결합한 이런 어떤 새로운 카드라서 좋겠는데 결국 이게 돈 문제겠죠. 또 네, 정부에서. 그래요. 아주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다각도로 검토해 본 후에 적정한 좀 합의점을 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